트럼프가 2주 안에 의약품에도 관세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말을 바꾸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뭔가 더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할 때마다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좀 그때 사도 늦지 않아. 이 방식이 모멘텀 트레이딩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맞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에 너무 잘 쉬어서 유튜브 지울 뻔했어. 연휴 동안 그러면은 시장은 좀 보셨어요? 아니면 아예 일부러 시장을 안 보셨어요? 국장 뭐 안 열리니까 별로 볼 필요 없었고, 네. 그 미장도 사실 그냥 팔란티어 실적 정도만 체크하고 딱히 볼만한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고, 연휴 동안에는 코인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목요일 03시지 그때 이제 FOMC의 금리 발표라는 묵직한 일정이 그날 기점으로 변동성이 어디 방향을 칠지 그걸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 정도? 그 이전에는 그냥 계속 관망하는 정도? 그 정도의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동깡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정도 연휴 때 이제 의도적으로 뭐 정보를 안 접해도 뭐 다시 시장에 돌아와서 뭐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막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3, 4일 정도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치. 네,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시점이 동깡님한테 있었을 텐데 그치. 그때에 대한 뭔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연휴가 길 때 이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그쵸. 그때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잊고 그냥 노는 게 나은가? 물론 그 시기에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냥 놓고 노는 거. 근데 물론 그 시기에는 그게 안 돼.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앞에 앉아서 이상한 책이라도 들적거리고 뒤늦게 나오는 보고서도 읽어야 마음이 편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나도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 순간에는 마켓이 멈춰있기 때문에 시세랑 연동되지 않는 정보는 사실 그 순간적으로 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 시기에는. 근데 물론 나중 시기에는 시세랑 연동되지 않는 많은 이제 대폭을 넓혀서 정보를 취해도 막 연결고리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경주마기 때문에 내 시세랑 연동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취하고 그 가격이랑 대체해보고 그 실험을 계속해야 되는데, 연휴 기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뭐 코인을 할 수도 없고, 코인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랑 또 안 맞거든. 공부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차라리 그 비효율성을 찾는 게임을 하는 그런 스킬풀한 전략을 짜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지. 특정 종목을 리서치해가지고 뭐가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요렇게 하면은 좀 차익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어나네? 이걸 조금 더 자동화해볼까? 뭐 이런 전략들이 코인에서는 맞지. 주식에서는 리서치랑 가격이랑 계속 이제 대조시키면서 요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사실 그 시기에 안 했어도 됐다. 쉴 때 쉬고 그냥 했어도 됐다.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고 많은 분들도 그럴 거다. 나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어차피 시야가 넓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초창기에는 시야가 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때는 의도적으로 그냥 당장 가격 영향을 주는 정보들에 그치. 좀 집중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케이스를 많이 확보하는 거지. 전체 데이터의 모수를 늘리는 작업에 빨리 많이 하는 거지. 근데 마켓이 안 열리면은 그 실험이 불가능하니까 뭘 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차라리 그 시간에 소설책을 보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책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차라리 인문학 책을 보거나 그런 게 훨씬 좋아. 시장 심리에 관한 책 쉴 때는. 근데 마켓이 열릴 때는 리서치에 집중하고, 시장이 안 열리면은 상상력 자극하는 책들, 영상들, 영화 뭐 이런 거 해도 상관없어. 그런 쪽이 훨씬 좋더라. 최근에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홀딩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주는 책들을. 좋은 얘기는 아니든 그냥 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읽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이게 일치하는가? 혹은 조금 더 깊은 개념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책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홀딩할 수 있어. 홀딩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쉴 때 그런 다른 책들을 접하는 그런 습관이 들면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은 내 조선을 조금 더 홀딩하고 싶어. 그럼 조선 관련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 혹은 거제도에 그냥 뛰어 들어가서 이 웅장한 배들을 보면서 스스로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 사진 한 장 남겨오고. 그러면 이 홀딩하는 힘을 키워주거든. 안 그러면 사람은 시세가 막 이렇게 들어다운이 심해지면은 그걸 버틸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 오래 하시면 아실 거예요. 홀딩하는 힘은 그런 데서 온다. 근데 그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만큼 못 파는 거고, 종목에 너무 가면. 근데 이제 주식을 오래 하거나 하면은 그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돼. 나 지금 팔고 싶은데,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머리는 갈 것 같은데 가슴은 팔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에 이걸 작용시키는 거지. 가슴을 진정시키는 거구나. 그럼 아직 설득이 더 됐구나. 거제도는 한번 갔다 오자. 배 한번 타고 오자. 그러면 이제 그 웅장한 배들을 보면은 그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짜치는 전략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의미 있는 진실은 되게 약간 담백한데, 그치. 노이즈들은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어서. 그래가지고 조선 같은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옆에서 자극적인 이제 현실상과는 거리가 먼 정보가 나오면 좀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확 흔들려. 내가 진짜 조선 잘못 생각했나? 진짜 중국이 컨테이너 다 먹었나?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팔고 싶어지는 거지. 가격이 요동치면은 사람이 흔들린다. 갑자기 매도 버튼을 누른다거나 매수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잘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조금 더 스스로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조금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메인 포트폴리오는 조선이시잖아요. 그치. 저희 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조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홀드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뉴스 하나 알려드리면은 컨테이너선 발주 문의가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6배 증가했대요. 전년 동기간 대비. 컨테이너선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와중에도 또 한국의 조선사들이 뭐 해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조선사에 컨테이너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 배를 취하면은 페널티가 있을 거다. 그쵸.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 전반에 깔린 거잖아. 맞아요. 공식적으로 페널티가 몇 개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은 어쨌든 조선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갈 거다라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영향 중에 하나지. 트럼프가 되면은 조선에 좋은 모멘텀이 계속 튀어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작은 알맹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뉴스들인 거지. 그러면은 삼성전자에도 낙폭 과달 이슈로 투자하셨잖아요. 그치. 그것도 계속 유지 중이신가요? 그치.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즌인 것 같고 낙차가 컸던 것들 뭐 이제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리바운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요 시기가 끝나면은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해야 될 때 삼성전자 차례. 하이닉스 먼저 튀고 있지만 삼전도 한번 튀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삼전이 많이 안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삼전은 들고 있지만 좀 비중을 조금 낮추고 조선으로 조금 더 돌려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고민은 이제 아마 이번 주 파월이 뭐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그 정도 선택지에 따라서 많은 전략들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뭐 내리면 얼마나 내리냐 이거 이야기하는 시즌이 왔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발언하신 게 이분은 거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큼 인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한국도 맞춰서 조절할 거다라고 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아예 막 확 비컷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낮출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 비컷을 하자니 관세 인플레를 계속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 그쵸.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요 침체를 또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굉장히 신태양난이야. 그래서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 내가 파월이라는 사람 입장에 섰을 때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했어야 가장 올바른 선택일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좋은 쪽으로 큰 거는 비컷을 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게 내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서 물가가 비싸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자산이 증식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가 방어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인플레보다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도 현금 비중을 안 늘리시는 건가요? 그치. 어느 방향이든 결국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갈 거란 말이지. 지금 금값이 또 다시 오르고 있잖아. 맞아요. 전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네. 금리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들, 금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위험 자산들을 선호하게 될 텐데 그런 쪽의 자산은 조금 더 비중 있게 싣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금은 이제 변동성 너무 커지고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 단기적으로 기간 대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 시장이 나쁜 상황이 아니다. 다만 이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요 몇 개월 전보다 불과 갑자기 확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신흥국들 지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야. 그러니까 올라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단순한 기술적 분석의 차트도 이제 내릴 만큼 내리고 안정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은 신흥국들 지수도 그렇고 금을 후행하는 뭐 비트코인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금을 샀던 사람이 비트코인 사진 않지만 이 리스크를 조금 더 신경 쓰지만 공격적인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트가 튀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아마 금을 가면서 더 많이 따라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트럼프가 2주 안에 의약품에도 관세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말을 바꾸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뭔가 더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할 때마다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만약에 진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얘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 가격에 관한 큰 발표를 할 거다 하면서 관세 얘기도 했거든요. 이러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인데 미국이 약을 되게 많이 소비하는데 전 세계로부터 갈취당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슈로 위고비 만드는 회사 주가도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되기 전까지는 뭐 반응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번 트럼프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랑 지금 시장에서 나는 약간 밈을 기반한 시세
최근에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잖아. 네. 대놓고 이용하잖아. 네. 옛날에는 그냥 암암리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대통령부터 일론 머스크도 무슨 그룹 기반 무슨 코인 띄우려고 막 트위터 쓰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발이 다 했어. 그걸 내가 지난 주말에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고 관련된 코인들을 스크리닝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 정도 올렸으면 난리 나고 막 이러는데 도지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올려도 약간 삐쭉하고 이제 다시 쭉 내리더라고. 사람들이 학습된 거잖아. 이제 약발 안 먹힌다. 근데 트럼프도 그런 시점이야. 근데 그게 별거 한두 달 만에 이제 트럼프 말을 안 믿어.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한 거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미국 전체가 신용도가 좀 하락하고 있다. 얘네 나라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이나 주요 경제학자들은 야, 너 그거 단순히 너의 문제 아니다. 미국 전체에 관한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쌓는데 너무 힘들지만 그거 떨어지는 건 순간이다. 그쵸. 이제 그걸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사실 되고 가도 늦지 않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늦지 않다 이건. 옛날에는 카더라에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팩트로 확인되면은 한 번 더 올라서 그때 확인하고 사면 늦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정치적으로 도장 찍습니다 땅 하도 이제 막 튈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사도 늦지 않아. 그쵸. 사실로 확인된 순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요 방식이 모멘텀 트레이딩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국내 바이오 주식 혹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굳이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맞겠네요. 맞아. 바이오는 그거 확인되고 사도 전혀 늦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켓을 조금 더 보러 가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